일단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심해져갖고 병원에서 손목을 거의 한 달은 쓰면 안 된대요 저한테. 그래야 이제 나온다고 이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뻗으면 아파요. 이렇게 뻗으면.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뭐 그렇다고 뭐 수업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달을 손목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오늘 제가 잠을 한 1시간 20분 정도 자고 왔어요. 네, 두 가지가 그래서 좀 피곤한데 일단 안내서 한번 해볼게요. 분필이 없어서 분필만 좀 가져올게요. 사실 오늘 설명 기다렸는데 어떻게 써요? 사진 찍는 게 적어요. 여기 프라이 구멍 뚫린 거 아니에요? 손목 너무 많이 뚫린 거 맞아? 손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 끝나 몰라야 나 찍었다고 찍고 오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내가 좀 준비한다고 해갖고 그냥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의자에서 이러고 그냥 쪽 잡으면 한 1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오늘 이따가 9시 반까지 수업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버틸 수 있으려나 하고 자 한번 여러분 수업에 지장 없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마무리할 건데 오늘 학습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1에서 4번까지 진도 다 나가고 다 나가면은 뭐 당연히 시간은 아마 한 3, 40분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데일리 테스트나 뭐 이런 각종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질의응답 할 거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남길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따가 그 1시간 정도는 이제 자습실에서 좀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분량에 대해서 나한테 카톡으로만 좀 알려줘. 뭐 사진 찍어 보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채점 남아서 이거 뭐 마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부분 해석은 다 끝냈고 어법 변형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무슨 말인지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황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현황만 어디까지 했는가. 그래야 이제 내가 다음번에 검사할 때 그걸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3시까지 할 거고 이따 이제 여러분 테스트 하면 이제 4시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4시에 여러분은 각자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혹시 까먹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귀가하기 전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귀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6강의 1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동아가 말했다시피 최근에 한 것들이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은 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의 일단 패턴을 먼저 볼 건데 실험 결과 주제 부연 설명.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실험류의 글이 되겠다. 보통 이제 실험류 글은 이제 요약으로 잘 나오는데 이제 16강 자체가 요약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요약이 좀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뭐 나온다 해도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면 실험 내용은 뭐였냐? 태어난 지 42분 된 아이한테 이 혀를 내미는 행동을 보여줬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을 관찰했더니 그 실험 결과가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애도 똑같이 혀를 에 하고 내밀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따라한다는 거, 흉내낸다라는 거, 모방한다라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행동은 그냥 타고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험 결과겠죠. 그래서 아기는 애초부터 남을 흉내낼 수 있는 지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다.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모방이라는 행동 자체는 애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자신과 비슷한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따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같이 눈이 2개 달려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쟤랑 구조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저 보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진 게 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모방이라는 행동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바로 한번 가볼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1979년에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앤디 멜도프라는 사람이 stuck out his tongue, 그의 혀를 내밀었는데요. 42분 태어나지 42분 된 아이에게 혀를 하고 내밀었대. 그리고 나서 step back to se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자리에 앉았답니다. After some effort, 자, 얼마간의 노력 후에 그 아기가 return the favor, 그 후에 응답을 했대요. 뭐 하면서? slowly rolling out his own tongue. 자, 그 자신의 혀를 천천히 굴려서 내밀므로써 응답을 했답니다. 즉 한마디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 자, 멜초프가 그의 혀를 또 다시 내밀었고요. The infant, 그 유아가 responding time,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반응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이유는 이제 이 실험 진행자 입장에서 우연히 얘가 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해본 거겠죠. 자, 그래서 시점 전환되는데 다음 내용 보자면 멜초프가 discovered, 뭘 발견했냐? 대처를 발견했는데 babies could imitate,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흉내내다 따라하다. 아기들이 따라할 수 있대. Right, 바로 따라할 수 있대. From the stir of their little lips, 그들의 작은 삶의 시작의 순간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or 또는 at least 적어도 42 minutes from the start of their little lives, 그들의 작은 삶의 시작으로부터 42분이 됐을 때. 됐어?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애가 태어난 지 42분 됐다 했잖아. 했더니 얘가 하고 따라 했다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걸 따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니다. 적어도 한 40분은 지나야 따라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42분 지난 거여서, 그러니까 40분이 지난 상태여서 따라할 수 있는 건지, 뭐 아니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이제 뱃속에서 막 꺼냈는데 그 상태에서 탯줄 자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1분에서 42분 사이에도 따라할 수 있는가, 뭐 이것까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태어난 지 42분 됐을 시점에는 모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죠. That's an extraordinary finding. 그것은 놀라운 실험 결과인데요. Imitation, 자, 모방이라는 거 주요 소재죠. 모방은 뭘 수반하냐? Many sophisticated realizations for babies.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정교한 깨달음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정교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뒤를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from 나왔고 뒤에 to 나왔죠. 그래서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많은 정교한 깨달음을 수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A, B에서 말해주는 건데 A를 먼저 보자면 discovering that other people exist in the world.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일단 애들이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나만 이런 형태의 사람이 아니라 즉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to realizing, 또 뭘 깨닫냐면 that they have operating body parts and the same ones as you.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대 작동하는 신체 기관을요.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과 똑같은 것들은 body parts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눈, 코, 입, 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눈, 코, 입, 귀가 이렇게 똑같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방이 되게 중요하다. 모방이라는 건 되게 뭐다? 정교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정교한 깨달음. And that's not a blank state. 자, 그것은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즉 아기가 뭐 말도 못하고 뭐 이제 감정 표현도 뭐 제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과연 백지 상태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모방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어서 That's an amazing, fully operational cognitive slate. 자, 그것은 놀랍고요, 완전히 작동하는 인지적인 능력을 갖춘 슬레이트,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인식 능력이 있다, 이제 지각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지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앤디 멜조프가 대절을 발견했는데 아기들이 태어난데 지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여기서 perceptual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by observing,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42분대 아이가 뭐 하는 거냐? mimic the action. 그 행동을 흉내내는 걸 관찰함으로써. 여기서의 observe는 뭔가를 관찰하다 보다의 뜻이기 때문에 지각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멜토프가 그의 혓바닥을 하고 내미는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걸 관찰함으로써 아, 지각적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타고난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perceptual, mimic 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흉내내다, 지각적인. 게다가 우리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요약문에서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걸 타고난다는 거죠. 이 지각적 능력이. 그래서 선천성에 관련된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innate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nborn이라든가 아니면 inherent라든가, 됐어요? 이런 게 다 뭐 내재하는, 뭐 타고난, 뭐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역시나 관련돼서 나오겠죠. 본문에 안 나왔잖아. 얘네들은 선천적인 뜻에 가깝고, 그 다음에 inherent는 이제 내재적인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실험류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는 요약이 제일 좋아요. 내기가 요약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실험 내용 나오고 결과 나오고 주제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오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으로 내도 되긴 합니다. 순서 삽입류로 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빈칸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 낼 거라면 주제 쪽에서 이제 내야겠죠. 여기가 이제 주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에다가 이제 빈칸을 뚫고 출제를 해야겠죠. 만약 낼 거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대절 내용이죠. 대절 내용. 빈칸을 만약 낼 거라면 이쪽에서 출제를 해야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4강의 1번 간략하게, 16강의 1번 간략하게 이 정도 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16강의 2번 가겠습니다. 5분 늦는다고 해서 굳이 같은 동안 20분 정도 있죠. 5분 정도. 자, 봅시다. 16강의 2번입니다. 설명, 요약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런 류의 글도 중요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 요약문이 당연히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요약으로 내기가 좋지만 이미 요약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서술 영어로 되든가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뚫을 만한 게 있다면 뚫던가 뭐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설명.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대요. 놀이를 통해서. 자,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 그 놀이는요, 그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 각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죠. 뭐 대여섯 살짜리 된 애한테 자 이제 뭐 엄마 아빠가 갖고 자 오늘은 국문법을 배워볼 거야. 자 이게 조사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렇잖아. 놀이를 통해서 낱말 카드 같은 거 뭐 갖고 놀거나 내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이 언어 놀이는 또 해당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화라는 게 국가 단위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지역 단위의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좁게 들어가면 가정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간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건 아이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이의 환경, 알겠죠? 자, 그래서 요약은 뭐냐? 놀이를 통해 발달하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그리고 정신 능력 발달 이런 것들은
애들이 참여하고 있는, 즉 아이들이 속해 있는 문화 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Children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권에서의 아이들이 acquire languages through play.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답니다. 이어서 their earliest production. 그들의 가장 초기의 생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처음 쓰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Language like sounds. 그러니까 언어와 같은 소리의 가장 초기의 생산이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구 소리를 내거나 bubbling, 뭐 옹알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first words, 처음으로 하는 말들이겠죠. 이런 거를 처음에 생산한다니까 처음에 소리를 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대부분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는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always playful. 항상 놀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놀면서. 참고로 우리 아들 레미는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아빠였습니다. 아빠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발음이 쉬워요. 엄마보다. 엄마는 이제 받침이 있으니까 이게 받침이 이렇게 돼요. 엄마 이렇게가 잘 안 돼. 근데 아빠는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아빠 이 발음이 쉬워요. 그래서 아마 아빠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이어서 later 나중에 children playfully rehearse. 자, 아이들은요 놀듯이 리허설을 한답니다. Very complex linguistic constructions. 그래서 더 복잡한 언어적 구조들을요 놀면서 한다는 거죠. 놀면서. 실제로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아들도 그래 왔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되게 아까 말했다시피 뭐 우리가 문법적인 걸 막 어려서부터 배워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저건 어떻게 말하지? 와 잘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때때로는 in monologue when alone. 자,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잣말 하는 상태, 즉 독백하는 상태로 이제 이 리허설을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아들 레미는 요즘에 독백은요 뭐랄까 막 그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대사를 막 지 혼자 막 해요. 뭐 무슨 뭐 합체 뭐좀 뭐라 해 뭐라는지도 모르겠어. 막 야, 요새는 내가 되게 충격받은 게 옛날에는 로봇 만화 나오면 무조건 뭐 합체 이러면서 합체를 했는데 요새는 합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 인티그레이션은 아니고요. 근데 약간 비슷했어요. 인티그레이션 아니고요. 컴바인이라고 해요. 컴바인. 나 깜짝 놀랐어. 컴바인이라고 하는 거야. 컴바인. 얘가 와서 나한테 물어봤어. 아빠 컴바인이 뭐야? 합체란 뜻이야. 합체가 뭐야? 컴바인이야 그랬어요. 근데 좀 충격받았어. 아니 왜 합체라는 원래 로봇 만화의 국룰이거든요. 원래 합체 이거는. 요새는 또 영어로 이렇게 하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But of course. 그러나 물론 their language play. 그들의 언어놀이가 is influenced by culture.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Fans gradually restrict their bubbling. 자, 유아들은요 점차적으로 그들의 옹알이를 제한한대요. 얘들아, 옹알이를 제한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옹알이를 점점 안 쓴다는 거겠죠. 제한한다는 거군요. To the phonics of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로 옹알이를 제한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음소라는 거는요, 약간 이제 그 뭐지? 실러버이라고 하는데, 이 실러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음절? 형태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실러버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글로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제대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옹알이 같이 하는 이런 소리는 이제 잘 안 내게 된다. 그걸 이제 제한한다라는 단어로 restrict을 쓴 거죠. So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 play with the word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 of their language. 그 언어의 어떤 단어나 그리고 문법적인 구조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선은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결국 문화라는 거는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정 단위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국가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별로 쓰는 이제 언어가 이제 보통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 국가에서 자주 쓰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알맞는 이제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뭐 논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children everywhere. 아이들은 모든 곳에서 also engage in constructive play. 자, 그래서 이 건설적인 놀이에 참여하는데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xercising the crucial human skill.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기술이 뭐냐? building things.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러나 what they build,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depends on 뭐에 따라 다르냐면 what they se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본 것에 달려 있답니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culture잖아, culture. 그렇죠?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이 문장, 애들은 만들기 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언어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만들기를 말하는 거겠죠. 애들이 막 이제 언어를 갖고 논다네. 근데 뭐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뭔가 이제 규칙성이나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뭐 놀긴 하겠지만 뭐 올바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애들은 이렇게 만들기 놀이를 한대. 근데 그 만들기 놀이를 한다는 게 결국 뭐냐? 창의력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창의력, 창조성이라는 건 뭐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건데 이게 또 뭐냐? 당연히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 단위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정 단위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고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과학에 관심이 좀 많아요. 과학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8살이잖아. 작년이면. 근데 애가 와갖고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해왕성은 누워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해왕성은 누워있어? 해왕성이 누워있다고? 응, 해왕성이 누워있어? 이래. 그래갖고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어서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해왕성은 누워있어? 응, 해왕성은 누워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도 가서 물어봤어. 해왕성이 누워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직업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 환경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 만드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정도예요. 그림 그리는데 나름 크기는 또 다 맞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을 다 그리거든요. 얘가. 근데 나름 크기랑 색깔을 맞춰서 그려요. 이건 뭐야? 막 금성 막 이래. 이건 뭐야? 이건 막 목성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름 규칙은 있어요. 아무튼간 그거는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children everywhere. 자, 애들은 어디서나 놉니다. 이 ways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 100절 이하와 같은 방식인데 exercise human mental capacities.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인데 어떤 정신 능력이냐? Of imagination and reasoning. 상상력 그리고 reasoning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과 상상하고 추론하는 그런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한답니다. 하지만 the things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생각, 그들이 그러한 놀이 방식으로 리허설하는 생각은 또 derive from the culture, 문화에서 비롯된다. 또 똑같은 말 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 나온 거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냐면 이제 아까 위에서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차 자라면서 생기는데 그게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이 상상을 하거나 추론을 한대요. 이거는 좀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근데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엔 뭐다? 문화에서 비롯된다. 지금 아이가 보고 들은 거를 기반으로 상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져가는 거겠죠. 지금 엄마 아빠가 뭐 미술 쪽이나 이런 뭐 음악 쪽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는 음악이나 미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상상력을 가진다거나 추론하는 능력을 가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과학적 추론 능력이나 영어적 추론 능력 같은 경우는 생길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잘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문을 한번 보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Children acquire language.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합니다. And 그리고 practice the skills.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데 building and imagining things.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While playing 놀면서요. Which 그리고 그것을 reflects 반영하는데 what they hear, see, and experienc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애들은 자라면서 언어도 배우고 뭔가를 만들거나 상상하는 그런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문화에 의해 결정이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약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출제할 만한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삽입으로 내기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삽입으로 내기 괜찮은 건 요 부분. 들어가요. 왜냐면은 요 앞부분까지는 이제 애들이 그냥 놀면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내용이고 이 덫을 기점으로 결국 언어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삽입으로 출제하기 괜찮습니다. 뭐 순서로 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리고 어휘나 어법으로 혹시 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좀 볼 건데요. 일단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어법은 가능성이 적겠죠. 어휘로 한번 볼게요. 어휘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나 이런 거는 없고 두 번째 문장도 좀 별로. 뭐이 정도는 낼 수 있겠네요. 컴플렉스. 이 정도는. 근데 사실 지금 다 보면은 어휘로 내기에는 뭐 restrict 뭐 이런 거 낼 수 있고 한데 밑줄 5개 친 어휘로 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도 좀 몰려 있어요. 이런데 여기 콤마이 분사구문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뭐 depends on switch라든가 이게 다 몰려 있잖아요. 어법이. 그래서 보통 어법이 쏠려 있으면 어법 문제보다는 서술형으로 내는 걸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랑 마지막 전 문장 있죠? 이 두 문장 정도는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매력적인 문장이다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법으로 그 서술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 두 문장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 전반을 요약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게다가 어법적인 포인트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exercise이라든가 이런 switch라든가 맞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뭐 관계대명사 대 같은 거 활용했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서술형으로 진짜. 됐죠? 자, 그래서 2번까지 받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3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문제점 해결책이 나와 있네요. 그럼 당연히 해결책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내용 한번 읽어볼까? 단어 장인들은 어떤 단어를 만들 때 그것을 표현할 소리를 필요로 했겠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소리는 어떤 것이든 가능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어 장인은요, 단어 창조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창조자. 그러니까 완전 옛날 고대 시절로 올라가면은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은 이런 단어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신조어 만드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조어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조어를 만들 때 일단은 그거를 표현할 소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했으니까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소리를 내버리면은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밈이라든가 어떤 그런 유행어 같은 걸 내가 만들고 싶어. 근데 소리를 겁나 어렵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기억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장인들,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잘 기억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길 원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단어를 만들었으면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길 바라지 않겠냐? 그렇잖아. 근데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은 사람들이 뭔가 연상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아니, 기억을 못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단순합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대요.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건요, 뭔가 좀 연상되는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단어를 딱 들으면은 이게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단어가 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조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 다 알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그게 있어. 축구팀인데 뭐 이게 왜 이 뜻이냐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잘 알았는데 요즘 내가 이제 축구 본지 하도 오래돼갖고 한 15년이 뭐야, 한 17년 돼갖고 지금도 그분이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그 앨런 스미스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구 선수가 여기 있었어요, 리즈 유나이티드 예전에. 근데 그 축구 선수가 가장 이제 잘 나갔을 때가 여기 리즈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가 제일 잘 나갔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글 같은 걸 쓸 때, 야, 앨런 스미스가 리즈 시절에는,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 있던 시절에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걸 줄여서 이제 리즈 시절에는 걔 완전 날라다녔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로 굳혀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성기 이런 의미로 좀 굳혀진 거죠,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은 연상이 되는 거죠. 연상. 비유한 거잖아, 어찌 보면은. 그 선수가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전성기였다라는 게 이제 딱 비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가 좀 이렇게 널리 쓰이고 발음하기도 편하고 소리 내기도 편하고 연상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기억도 잘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유행어가 된다는 거죠. 즉 신조어라는 걸 만들 때는요, 연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잘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새는 요새 말이라고 하면 너무 늙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맥락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맥락이 있잖아요, 나름 이 만들어진 배경이 맥락이 있는데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런 게 뭔 소리야? TV가 왜 들어가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됐어. 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안 쓰세요. 너네보다 아래 세대요? 그래? 초중비 그래? 우리 아들 안 쓰던데 초딩인데. 그 정도로 채팅을 5학년 4, 5, 6학년 그 라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로 이게. 그래서 뭔가 이제 어감으로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 저게 왜 TV가 보는 거지? 하필이면 냉장고도 아니고 뭐 컴퓨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TV 뭐 어쩌라고 뭐 TV나 봐 뭐 이런 뜻인가? 대충 그냥 이제 맥락으로만 이제 파악을 했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원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어. 아무튼 네 요새는 이렇게 나이가 드나 봐요. 그거라고 TV나 뜻 맞아요. 뜻이 맞다고. 뜻이 맞아요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맥락으로 파악해줘 저는. 야 내가 그래도 또 나름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맥락으로 파악해야지 이런 거 정확한 뜻을 보다. 자 봅시다. Words have to be coined.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얘들아 동사로 쓰이면은 신조어를 만들다는 뜻이야. 이 코인 자체가. 자 그럼 모든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져야 한답니다. by a wordsmith. 단어 장인에 의해서요.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 in the midst of history. 자, 역사의 태부적에 어떤 시점에 단어 장인에 의해서 모든 단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야겠죠. 자, 근데 the wordsmith, 그 단어 장인이 had an idea to get across. 뭔가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need a sound to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할 만한 소리를 필요로 했겠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발음할 건가, 어떻게 소리를 낼 건가. And principle, 원칙적으로 and sound would have done. 어떤 소리라도 됐을 거랍니다. would have pp가 나왔다는 거는 가정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f가 없지만 일단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가정법이야. 근데 단어장인 어쩌고 나온 거 보니까 옛날 얘기일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우리 중3 때 배우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의 have pp를 쓰죠. 그렇죠? 그리고 시제는 과거죠, 과거.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을 거야.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마 뭐뭐 했다면 그랬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라도 괜찮았을 거라는 거야.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first coin of a turn, 그 용어의 최초로 신조어를 만든 사람은 for a political affiliation. 그러니까 뭐 예를 for instance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제휴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의 첫 제작자는요, could have used, 사용했을 겁니다. 역시나 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발음도 뭐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를 썼을 거래요. 아무튼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다 좀 생소하죠? 그쵸? 이 단어 자체가. 그쵸? 제 입장에서도 이게 영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아마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 근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사람들은 are poor at recalling sounds. 이 소리를 기억해내는 거를 잘하지 못한대요. Out of the blue, 갑자기 딱 하고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갑자기 못 떠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마도 원했을 겁니다. 그 단어 장인은요. 뭘 원했냐? To ease. 자, ease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facilitate의 의미입니다. facilitation 뭐예요?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수월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원활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ease라는 단어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따라서 완화시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들의 청자의 이해도를요. the coinage. coinage는 당연히 신조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즉 신조어에 대한 청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했을 거라고. 좀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면 잘 기억해서 잘 활용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겠죠. 그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having to define it or illustrate it with examples.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시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만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딱 아까 뭐 리즈 시절 얘기했잖아. 걔 완전 리즈 시절이었어.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처음 듣는다고 쳐봐. 하지만 그냥 맥락상 알 수 있어. 대충 알 수 있어. 그 리즈가 그거겠구나. 그러면 전성기를 뜻하는 거겠구나 하면서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야. 느낌과 맥락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원했다는 거야. 단어를 만든 사람.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만약에 너무나도 이제 뭐 택도 없는 소리로 만약 내버리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가온이 시절이야 이렇게 말했어. 그럼 가온이 시절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떠오르는 게 없잖아. 왜? 가온이 전성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질문할 거야. 쌤 가온이 시절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면서 내가 정의를 내려준다고. 됐어? 뭐 아니면은 내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거나. 야 예시를 들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이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가온이 시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도 또 실제로 또 모를 수도 있고요. 지금 칭찬인가 까는 건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고. 어쨌든 예시를 들어서 그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거나 이러면 말이 길어지잖아. 아니 단어라는 거, 언어라는 거는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아니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단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뭔가 딱 들었을 때 빡 하고 느낌이 오는 그런 단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 단어 장인들이 rich for a metaphor,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뻗어 나갔답니다. 그 비유적 표현이 어떤 거냐?
that reminded them of the idea. 그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상기시켜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that they hope, 그들이 바라기를 would create a similar idea. 자,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비유적 표현. 이런 걸로 이제 손을 뻗었다는 거죠. In the minds of their listeners, 그들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요. Such as, 자 예를 들자면 bad or born for political affiliation. 그러니까 여기서 political affiliation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정치적 재주라는 뜻이잖아요.